안녕하세요. 트롯 이야기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시원 좁은 방에서 꿈을 키우던 한 청년이 어떻게 10억 신축 빌라 주인이 되었는지, 트로트 가수 영탁의 믿기지 않는 인생 역전 스토리를 풀어보려 합니다. 무명 시절 눈물부터 새복음 자리 작업실까지 지금부터 그 드라마 같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지금의 10억 신축 빌라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는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 한 평 남짓한 고시원 방. 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있고 침대 옆에는 낡은 전기포트와라면 봉지가 놓여있던 그 시절. 창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유리창 밖으로는 언제나 회색빛 건물 벽만 보였다. 그 속에서 영탁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나는 과연 가수가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는 타이밍이 있다. 부모님이 걱정 섞인 목소리로 이제 현실을 좀 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다고 소식을 전해올 때, 통장에 찍힌 잔액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때, 그 모든 신호들이 동시에 몰려오던 어느 겨울밤, 영탁은 꽁꽁 언 손을 비비며 녹슬어 가던 통기타를 꺼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이상하게도 멜로디는 그럴수록 더 또렷해졌다. 애써 지어 보이던 웃음 대신 정말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들여다보게 만드는 노랫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고시원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음도, 옆방에서 새어나오던 텔레비전 소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영탁에게 또 다른 생활의 사운드가 되어주었다. 누군가 문을 쾅 닫고 들어오면 그 소리는 드럼이 되었고, 멀리서 들려오던 지하철 경음은 베이스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에 자신의 목소리를 얹었다. 누구 하나 좋다, 잘한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믿고 또 믿으면서 노래를 쌓아 올렸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간들이 훗날 10억 빌라의 음악 작업실에서 터져나올 노래들의 밑바닥이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마음속 어딘가 한 구석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는 내 노래를 알아봐 줄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이 희미한 희망 하나가 텅 빈 냉장고보다, 밀린 월세 고지서보다 훨씬 더 크게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순간이 찾아왔다. 작은 방송에서 또는 오디션 무대에서 그의 이름 석자가 자막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직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 무대에서 영탁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시간을 터뜨리듯 노래했다. 정제된 감정보다는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 기교보다는 진심이 앞서는 눈빛. 이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 이 사람 진짜다. 히트곡이 탄생하는 순간은 언제나 밖에서 볼 때는 갑작스럽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움 뒤에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시도와 실패가 숨겨져 있다. 어느 날 누군가는 우연히 듣고 흥얼거리기 시작한 한 소절이 있었다. 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가사처럼 인생도 노래도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버린다. 그 곡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노래방에서, 길거리에서, 택시 안에서 따라 불리기 시작했을 때 영탁의 인생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무명 시절 고시원 벽의 핀 곰팡이를 바라보며 언제쯤 내 집에서 편하게 노래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상상하던 그가 이제는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드디어 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신축 빌라. 숫자로만 들으면 그저 잘 됐네라고 말하고 끝낼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그 속에는 고시원의 좁은 침대 위에서 맞이했던 수많은 새벽과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삼켰던 눈물과 포기 대신 기타를 선택했던 모든 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영탁은 새집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음악 작업실을 언급했다. 누구는 거실 뷰를, 누구는 드레스룸을 자랑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작업실을 제대로 꾸미고 싶어.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돈을 벌었으니 편해지고 싶다는 말보다 안정된 곳에서 더 치열하게 노래하고 싶다는 고백. 팬들이 이 말을 듣고 울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그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얇은 벽 너머로 들리던 코골이 소리가 없다. 좁은 복도 대신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이 펼쳐진다. 커튼을 걷으면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먼지 섞인 공기 대신 선선한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된 공간은 따로 있다. 바로 작업실이다. 벽에는 방음제가 꼼꼼히 붙어 있고 한쪽에는 피아노와 기타, 다른 한쪽에는 녹음 장비들이 자리 잡았다. 바닥에는 악보와 노트북, 메모가 여기저기 놓여 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방 한 칸일지 모르지만 영탁에게 이 공간은 오래전 고시원 침대 위에서 상상만 하던 꿈이 현실이 된 현장이었다. 그는 이 방에 처음 들어와 불을 켰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불을 켰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혼자 있는데 괜히 고생했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 이제는 새 집 덕분에 컨디션도 좋아졌다. 예전에는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지친 얼굴로 주저앉아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집에 오면 다시 에너지가 차오른다고 한다. 편안한 잠자리,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그리고 무언가를 무한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업실이 그에게 또 다른 연료가 되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곧 그의 무대와 음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라이브를 켤 때마다 요즘 목소리가 더 여유로워졌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는 댓글이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다. 고시원의 외로운 밤을 견디며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던 다짐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되는 순간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10억 신축 빌라 소식을 들은 팬들은 부럽다 보다 다행이다. 고생 끝에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 좋다라는 반응을 더 많이 쏟아낸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 집은 영탁 혼자 산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같이 들어간 집 같다고. 트로트 가수로서 그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작사와 작곡에 꾸준히 참여하며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신축 빌라의 작업실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멜로디가 태어난다. 때로는 신나는 곡이, 때로는 가슴을 콕 찌르는 발라드가, 때로는 팬들에게 건네는 편지 같은 노래가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만들어지고 있다. 언젠가 훗날 또 다른 한 신인 가수가 영탁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때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화려한 무대보다 고시원에서 울면서 만들었던 노래를 먼저 떠올려 보라고. 박수 소리보다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언젠가 나도 내 복음 자리가 생길 거라고 믿으라고. 무명 시절 고시원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이야기는 이제 10억 신축 빌라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스토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공간은 달라졌지만 그 안에서 노래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같다. 팬들이 사랑하는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그 집까지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노래를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집념과 진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영탁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단순히 돈과 집의 크기가 바뀐 이야기가 아니다. 포기할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을 버텨낸 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복음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고시원의 좁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꿈을 삼키던 그 청년이 이제는 탁 트인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곡을 쓰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작업실에서 또 다른 인생 역전의 노래가 탄생해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바로 영탁 자신일 것이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복음 자리에서 더 많은 노래를, 더 많은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